안녕하세요. 평생 미용사로 일을 하다 지금은 전업주부가 된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양보하고 참으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마땅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저이기에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양보하고 참으며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영원히 참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지만 피하다 결국 폭발해버리면 더러워도 그 똥을 제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오늘은 제가 피하기만 한 똥 같은 존재를 어쩌다 짓밟아 뭉개버렸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찾아왔으니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보일러 수리공이셨고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차고 넘칠 정도로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저는 늘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쌍둥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웬만하면 똑같은 걸로 사오려고 했는데 똑같은 게 없다고 해서 색깔만 다르게 2개 사왔거든? 누가 분홍색 가질래? 언니가 동생한테 양보해 줄 거야? 나는 상관없으니까 혜수가 분홍색 갖고 싶다고 하면 혜수한테 분홍색으로 줘. 내가 남은 거 쓸게. 아우, 역시 우리 주희는 동생도 잘 챙기고 정말 좋은 언니야. 혜수야, 언니가 분홍색 너한테 양보해 준대. 그럼 혜수가 분홍색으로 써? 나이는 동갑이지만 10분 빨리 태어난 언니로서 제가 동생에게 양보만 해준다면 저희 집에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다소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쌍둥이 동생과 저는 싸울 일 한 번 없이 잘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효녀들이라 부르시며 우애 깊은 저희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쌍둥이 동생과 우애 좋게 지내며 자라다 저희가 19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오늘 학교 다녀왔는데 너희 담임 선생님들이 너희 둘 다 대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둘 다 대학 갈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만 몰랐어? 그리고 대학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집은 혜수 네 말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다른 집이랑 다르게 우리 집은 2사람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대학을 포기하란 말이야? 우리 둘 다 대학 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한 명이 포기를 해? 난 절대로 포기 못해. 쌍둥이 동생과 제가 고3이 됐을 때 부모님은 저희 둘 다 대학을 보내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둘 중에 한 명이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반면 제 동생은 저에게 절대로 그 누구도 대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해도 우리 무조건 같이 대학 가자. 솔직히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대학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엄마 말대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런다고 엄마랑 아빠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이런다고 되겠어? 엄마랑 아빠가 부모면 어떻게든 자식 둘 다 대학 보내줘야지. 그리고 쌍둥이일수록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절대로 둘 중에 한 명만 가는 거 못 지켜봐. 난 무조건 우리 둘 다 갈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쌍둥이 여동생은 어떻게든 저희 둘 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은 난처해하실 뿐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동생이 없을 때 저를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주희야, 너도 혜수랑 같은 마음이니? 둘 다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 해수 때문에 너무 난처하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 엄마랑 아빠가 둘 다 못 보내준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명만 가야겠지. 우리가 가고 싶다고 우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아우, 역시 주인 너는 첫째라 그런지 몰라도 엄마랑 아빠랑 말이 통한다. 주희야, 그래서 말인데 대학 네가 포기해주면 안 되겠니? 해수 보면 절대로 포기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러는데 네가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네가 언니잖아. 언니가 뭐야? 좋은 거라면 동생에게 먼저 양보해주는 게 언니지 않아? 우리 주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학도 해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대학도 동생을 위해 양보하라는 부모님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분 먼저 태어난 언니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평생을 양보해 왔지만 대학까지 선뜻 양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포기하는 건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 나도 3년 내내 교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을 바로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 엄마랑 아빠는 우리 큰딸 믿고 있는 거 알지? 그날 밤 저는 가족들 모르게 눈물을 훔쳐야 했고 밤새 고민을 해도 동생과 제가 둘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에서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말이야. 내가 포기하는 걸로 할게. 둘 중에 한 명이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포기할 테니까 해수 네가 대학 가는 걸로 해. 역시 우리 큰딸밖에 없다. 엄마랑 아빠는 우리 큰딸이 엄마랑 아빠를 위한 선택을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 정말 고맙다, 주희야. 혜수야, 나는 괜찮으니까 언니 걱정하지 말고 대학 준비 열심히 해. 네 성적이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꼭 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대학을 포기하자 부모님들은 저에게 효녀라고 했지만 동생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넘칠 것만 같은 눈물을 꾹 참아내며 마른 밥을 삼켜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동생이 대학을 갔고 저는 미용 학원을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주희 미용실 하나 차려줄까요? 우리 동네 젊은 사람이 하는 미용실이 없어서 하나 차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작은 데다 구해서 하면 돈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주희한테 미용실 차려줘요. 아이, 그럴까? 아이, 주희 미용실 차려서 장사 잘 되면 우리도 편해지기도 할 테고 돈 많이 벌면 주희가 해수 대학 등록금 내주면 되니까 괜찮겠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주희가 돈 번 걸로 해수 대학 등록금 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내일 주희 미용실 차려줄 자리 찾으러 한번 가봐요. 부모님은 미용사 자격증을 딴 저에게 작은 미용실을 차려주셨는데 제가 먼저 요구하지도 않은 미용실을 선뜻 차려주신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드디어 부모님도 저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에 행복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번 돈으로 동생의 등록금을 내자고 말을 하셨습니다. 주희야, 너 미용실 장사 잘 돼서 돈 좀 벌었잖니. 모아둔 돈 있으면 해수 다음 학기 등록금 좀 네가 내주면 안 될까? 엄마, 언니한테 진짜 왜 그래? 나 언니 돈으로 대학 다닐 생각 없어. 엄마 진짜 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네 등록금 내주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언니가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나는 언니한테 더 이상 도움받기 싫어. 난 이미 언니한테 받을 만큼 받았고 나는 엄마 아빠 딸이니까 엄마랑 아빠가 책임져. 언니도 엄마 아빠 자식이야. 다행히도 동생은 제 마음을 헤아려 줬고 동생 덕분에 제가 동생의 등록금을 낼 일은 없었습니다. 동생과 한날 한시에 태어나긴 했지만 10분 먼저 태어난 언니라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저희 미용실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 오늘은 웬일이세요? 설마 머리 자르러 오신 건 아니시죠? 귀 옆에 머리만 좀 정리하려고 왔어요. 그냥 살짝만 다듬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저번 주에 한 머리라 그렇게 많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또 다듬으신다고요? 엄청 깔끔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남편은 이발을 하러 저희 미용실에 일주일에 한 번은 들렀는데 저는 남편이 깔끔한 스타일이라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때문에 일부러 돈을 써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미용실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주희씨, 일요일에 가게 문 닫는 날 별일 없으시면 저랑 영화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친구 녀석이 영화 티켓 선물해줬는데 제가 마땅히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저랑 영화를요? 저랑 같이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많이 어색할 것 같은데. 주희씨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데이트 신청이거든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첫 데이트 신청을 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날만큼 심장이 두근대고 설레었던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심장을 떨리게 만든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죠?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으면 바로 결혼하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저한테 그런 사람입니다. 미용실 하고 있다고 했었나? 그래, 뭐 네가 좋다고 데려온 여자 결혼 반대할 생각 없다. 네가 좋으면 날 잡고 결혼식 올려. 양가 집안 수준과 남편과 저의 돈벌이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시몬은 저희 결혼에 반대 없이 바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자식들에게 큰 욕심이 없고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 생각하시며 사는 개인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남편에게만 욕심이 없으셨던 것뿐 의사였던 시동생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했니?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로 허락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은 판검사밖에 없으니 이만 돌아가 보거라.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데려온 여잔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시면 안 돼요?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했다고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니? 어릴 때부터 전교 1등만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놈이, 그 좋은 머리로 의사까지 된 놈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돼? 넌 네 엄마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시모는 의사인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의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동서를 보자마자 바로 면전에 대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 도대체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제 직업이 배우자를 가려 만날 만큼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대단한 직업이 아니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대단한 직업이 아니냐고? 그리고 의사가 아무나 되니? 너같이 똑똑한 애들이 되는 게 의사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너는 너한테 병원 차려줄 수 있는 돈 많은 처가 아니면 너 같은 사짜 직업 가진 여자 만나야 된다고 말했잖아. 저는 제 이익 따지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고 의사 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시동생과 동서는 어떻게든 시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1년 가까이 시모를 설득했지만 시모는 죽어도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 평범한 직업을 가진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수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현수같이 똑똑한 애가 이 결혼 고집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현수 말이면 무조건 다 믿어주시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수 한번 믿어보시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러다 현수 어머니 안 보고 산다고 하겠어요. 너는 형이라는 게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지. 왜 너까지 현수 편을 들어? 너 설마 현수가 잘난 여자랑 결혼할까봐 그게 겁나고 질투나서 이러는 게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좋은 짝을 만나길 저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요. 저는 현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시동생 편을 들며 시모를 설득시켜봤지만 시모는 완강했고 결국 시동생은 시모를 포기하고 동서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저한테 이 소식 전해주라고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수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고 신혼축구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현수 부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부부라니? 너 현수가 그 짓거리 할 때까지 안 말리고 뭐 했니? 그리고 이것들이 감히 겁도 없이 지들 맘대로 혼인신고를 해?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지 맘대로 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겠어. 시동생은 결국 시모에게 말도 없이 동서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모는 악마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 동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빈 사장 큰일 났어. 지금 당장 구청으로 좀 가봐. 빈 사장 시어머니가 구청 뒤집어 엎고 있대. 빈 사장이 얼른 가서 시어머니 말려야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왜 그러시고 계시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왜? 그 빈서방 동서가 거기서 일하고 있잖아. 자기 의사 아들 훔쳐간 여우년이라고 난리도 아니야. 얼른 좀 가봐. 시모는 동서가 일하고 있는 구청에 찾아가 구청 전체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놓지 않은 채 자신의 의사 아들과 헤어지라고 발악을 하고 계셨죠.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져. 당장 내 아들 돌려내놓란 말이야. 이 여우 같은 년. 도대체 어떻게 내 아들을 홀렸길래 그 효자였던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널 선택해? 너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 동서 직장이라고요. 어머님 이러시면 경찰 손에 쫓겨나세요. 너는 빠져라. 그리고 이년한테 동서라니? 너도 머리채 잡히고 싶어서 그래? 내가 오늘 이년 내 손으로 끝장내고 말 생각이다. 시모가 구청에서 난동을 부리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저에게 무거운 망치를 들고 따라오라기에 망치를 들고 순순히 시모 뒤를 따라갔는데 시모가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바로 동서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이 동서의 친정집이라는 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시모는 망치로 동서 친정집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년을 왜 도둑년으로 키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피땀 흘려 번 돈 퍼부어 키운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훔쳐가게 만드냐고요? 당신들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걔네들 결혼 못하게 말리셨어야죠. 저희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나요? 저도 걔네들 그러고 사는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 의사 사위 얻고 싶어서 걔네 둘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셨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의사 남편의 의사 사위를 얻으려고 하다니. 당신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저를 너무 만만히 보신 것 같군요. 시모의 만행을 제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시모가 동서의 직장인 구청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동서의 친정을 박살내놔도 시동생과 동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초강수를 둬 두 사람을 결국엔 갈라놓고야 말았습니다. 아유, 빈 사장. 오늘도 그 김 사장 시어머니가 사고 크게 쳤던데 알고 있어? 아니다. 알고 있으면 빈 사장이 이렇게 여유롭게 머리나 만지고 있을 리가 없지. 저희 어머님이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치셨는데요? 설마 또 구청에 찾아가신 건 아니시죠? 아우, 말도 마. 빈 사장 시어머니가 그 현수막 제작해서 동네 곳곳에다 붙여놨어. 빈 사장 동서 얼굴까지 붙여놓고 이 년이 내 의사 아들 훔쳐간 년이라고 욕을 적어뒀더라니까. 지금 빈 사장 동서 부모님들이 그걸 때려다니고 있는 중이잖아. 시몬은 동서 얼굴이 찍힌 현수막을 수십 장 제작해 온 동네에 빼곡하게 붙이셨고 동서 부모님들이 오열하시며 직접 그 현수막을 떼러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동서는 폭발했고 시동생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매일이 불행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 정말 죽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손으로 아들 숨통 조여 죽이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어미는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는 줄 아니? 그래도 난 상관없다. 너만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나는 전 국민한테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 시몬은 이혼을 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고 시동생이 이혼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시동생의 선자리를 구해오셨습니다. 여기 딸은 외모가 박하고 직업이 평범하지만 집이 매우 잘 산다고 하더라. 그 집 엄마가 외동딸인데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서울 여의도만 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아빠는 검사라고 하네. 당사자는 좀 부족해도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니 선보고 잘 좀 해보도록 해라. 저 분명 선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선을 봐요. 그리고 선 보더라도 저는 어머니가 주선해 주시는 선 절대 안 볼 생각입니다. 시모 때문에 이혼을 당했던 시동생은 절대로 순순히 시모 뜻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꽤 오래 시모와 기싸움을 겨뤘지만 시동생도 감히 시모를 쉽게 이길 순 없었습니다. 오늘 현수한테 전화 왔는데 현수가 나보고 울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 현수 우는 목소리 들으니까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현수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는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들으셔서 뭘 도와줄 수가 없네. 서방님이 우시면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도대체 왜? 어머님이 계속 선보라고 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엄마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선보라고 그러고 있대. 응급실에서 환자 처치하고 있는데 옆에서 선 안 보냐고 사람 괴롭히는데 사람 진짜 미칠 뻔했다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매일같이 병원에 쫓아와서 사람 괴롭힌다는 거야.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신데? 동서랑 이혼시키기 전에는 아들 체면 구기면 안 된다고 서방님은 안 괴롭히고 동서만 괴롭히시더니 왜 갑자기 서방님 병원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셔? 시몬은 선을 보지 않겠다는 시동생이 일하는 병원으로 쫓아가 시동생을 괴롭혔고 시모의 괴롭힘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시동생은 결국 시모가 주선한 선자리에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방님이 결국엔 어머님이 주선해준 여자랑 결혼하기로 하셨대? 서방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재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적당히 아무나 괜찮은 여자 골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떤 여잔데? 잘 사는 집안의 딸이야? 아니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짜 직업 가진 여자야? 집안은 우리 집이랑 수준이 비슷한데 의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쪽도 이혼 한번 했었대.
조건 따지면 현수랑 똑같다고 보면 돼. 시몬은 기어코 시동생을 의사와 결혼하게 만드셨는데 늘 카리스마 있고 오랜 시간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몬은 의사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한없이 착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돌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님 오셨어요?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 운전은 당연히 현수가 했겠지? 어서 들어와. 내가 우리 둘째 며느님이 좋아한다는 육회랑 고등어구이 준비해놨어. 어머님, 힘드시게 뭘 그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힘드시지 말라고 외식하자고 하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사람 살린다고 고생하는 우리 현수랑 며느님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건강한 밥 먹이고 싶어서 그랬어. 어서 들어와서 손 씻고 앉아. 내가 고등어 뼈도 다 발라줄게. 시몬은 의사 동서에게 설설 기며 거의 신을 모시듯 행동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맏며느리인 저를 무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다정한 시몬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도 아니었으니 의사 동서가 들어오고부터는 동서와 함께 저를 무시하고 드셨습니다. 예, 너는 우리 집 오기 전에 목욕 좀 싹 하고 오라고 했지? 너한테서 나는 파마약 때문에 머리가 아파. 형님, 파마약이 얼마나 독한데 어머님 말씀대로 좀 씻고 오지 그러셨어요. 저 후각에 예민한 편이라 파마약 냄새 맡으면 금방 두통 온단 말이에요. 냄새나서 옆에 있지를 못하겠네. 큰애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저녁 식사는 현수네랑만 해도 되니까 너랑 명수 얼른 돌아가. 너 때문에 우리 의사 며느님 머리가 아프다잖아. 제가 시모에게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의사 며느리를 들이니 미용실에서 남의 머리나 만지는 큰 며느리와 비교가 되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시모가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남인 제 남편까지 무시하고 드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뭐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현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랑 제가 현금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넣어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니? 끽해봐야 30만 원 들었으려나? 나는 너한테 기대 안 하고 포기한 지 오래라 네가 얼마를 넣든 실망 안 할 생각이다. 시모의 생신날 남편과 제가 시모의 생신 선물로 현금을 준비했는데 시모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명수야, 너도 어릴 때 공부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니? 응? 현수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든 변호사든 뭐든 됐으면 장남인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겠어? 그리고 남의 머리나 만지는 애를 처로 들였겠니? 적어도 너도 현수같이 의사처를 얻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하세요? 좋은 날인데 그냥 좋게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또 현수랑 저랑 비교를 하고 그러세요? 비교를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현수랑 현수처는 이번에 내 생일이라고 중국으로 효도 관광 보내준다고 하더라. 거기다 용돈 100만 원이나 줬어. 근데 형이라는 너는 꼴랑 30만 원이 뭐니? 너는 현수복이 쪽팔리지도 않아?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애가 깊었습니다. 시동생이 한창 전처일로 힘들어할 때 남편이 시동생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시동생도 그런 남편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의사 동서를 만나고 난 후부터 시모의 자식 비교질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형제끼린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당신 속이 말이 아니겠지만 어머님 때문에 서방님이랑 대면대면하게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현수랑 나랑 비교를 엄청 하셨어. 현수는 전교 1등인데 너는 왜 반에서 10등밖에 못하냐? 돌머리냐? 동생한테 전부 배워라 하면서 나를 엄청 구박하셨지. 그땐 어리기도 했고 내가 정말 못난 사람 같아서 참았는데 가정을 잃은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겠다고. 어머님이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어머님 성격이 그러신 걸 어떡해. 우리가 참아야지. 당신이 형이잖아. 시모의 자식 비교질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상했던 남편은 시동생과 거리를 뒀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모에게 비교당하고 시동생만 봐도 시모에게 비교당한 게 생각나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도 저는 형제는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둘 사이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동서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이 현수 씨랑 아주버님 비교하셔서 어머님도 안 찾아뵙고 우리 연락도 피하시는 거예요? 동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요즘 일이 바빠서 어머님 찾아뵐 시간도 없었고 전화 받을 시간도 없어서 그랬어. 아주버님 무슨 일 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형님 말고 아주버님이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어머님이 현수 씨랑 아주버님 비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현수 씨가 아주버님한테 얼마나 서운해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동서는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타박을 줬는데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뭐라고 하긴커녕 잘하고 있다며 오히려 동서를 부추기고 동서 말에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의사라 그런지 말도 똑부러지기 잘하네. 명수 너, 네 재수 씨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귀담아 잘 들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버님 확실하게 혼내놓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유, 내가 좀 부탁하마. 부모가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 가지고 그렇게 삐져서야 되겠어? 나는 저걸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자란 건지 현수 반만 닮았어도 저렇게 살진 않았겠다. 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제 남편을 혼내고 들었고 시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도 시모와 동서를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수 너는 네 처가 나한테 그러면 네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어머닌 그렇다고 쳐도 재수 씨는 네가 말려야지. 내가 엄마랑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겨? 내가 말한다고 들을 사람들이야? 형도 딱 보면 알잖아. 난 여기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엄마랑 재수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너도 엄마랑 재수 씨처럼 나를 우습게 보고 있지? 네가 엄마랑 재수 씨한테 아무 말도 못한다고? 여기서 너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난데 어딜 속이려 들어? 남편과 시동생은 결국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말았고 남편은 시동생 부부를 포함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 인간들 내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나한테 애만 해도 둘이야.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애들이 큰 후에도 내가 지금처럼 무시당하면서 지내면 우리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우리 애들한테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도 보여주기 싫고 아빠가 무시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싫어. 시모와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잘 참아내던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것이 싫었고 제 자신도 시모에게 의사 동서와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 남편의 선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의사 아들이 더 좋아도 큰아들이 연을 끊겠다고 하면 시모가 못 이기는 척 남편을 좀 달래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모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사인 둘째 아들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이 남기고 간 돈으로 이 사람 개인 병원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님네는 안 드려도 되냐니까 형님네는 줄 필요 없다고 주지 말고 저희 다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형, 엄마 마지막 유언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나도 개인 병원 차릴 생각이었어서 엄마 돈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 아주버님은 10년 동안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사셨으니까 어머님 재산에 욕심 안 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큰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동생 대성할 수 있게 어머님 유언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을 끊고 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동생은 동서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는 게 이 뜻인가 싶었죠. 아무리 시모의 마지막 유언이라도 시동생 부부가 얄밉고 꽤 심해서라도 저희는 시모의 유산을 나눠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할 테니까 서방님이랑 동서도 법대로 해.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산 지 10년이었어도 그 전에 어머님이랑 가까이 살고 어머님 모신 건 우리였다고. 그리고 서방님 의대 다니실 때 우리 남편 도움 받고 다니신 거 잊지 않으셨죠? 형님,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의사인 저희 부부를 이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한번 저희 이길 수 있으시면 소송 걸어보세요. 의사랑 평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민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동서를 보며 절대로 동서에게 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모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비싸고 잘 나가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오랜 시간 미용사로 일을 해 망가진 손목과 무릎 때문에 미용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집에서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미용실 문을 닫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큰 병원 간병인으로 취직을 했는데 처음 일을 하러 간 날 재수없게도 그곳에서 동서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간병인 아무나 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인지 검증을 하고 뽑아야지. 간병인이 사이코패스면 어쩌려고 아무나 들이는 건지. 이 병원도 참 문제 많아. 동서의 말에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쳐다봤고 제 얼굴은 새빨갛게 익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끝까지 동서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사람들이 없을 때 저를 찾아와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용실 일은 어쩌고 여기서 간병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설마 미용실 망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어. 왜? 내가 여기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동서가 이 병원 주인도 아니면서 왜 난리야? 그리고 아는 척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형님 일부러 저 괴롭히려고 제가 일하는 병원 알아내서 여기서 일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동서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나 동서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정도로 한가한 사람 아니야. 형님,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우리 병원 그만두세요. 형님 여기 계시는 거 정말 불편하고 거슬려요.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저랑 동서지간이라고 소문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라도 병원에 이상한 소문 돌면 저 형님 절대로 가만히 안 둬요. 저도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불편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바로 그만두자니 자존심이 상해 저도 어떻게든 그곳에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동서와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옆을 지나쳐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병원 안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 화장실에서 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들어오기 전부터 왜 이렇게 악취가 나나 했더니 형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 거였나 보네요. 형님 미용실 일 그만두셨다면서 왜 아직도 악취를 풍기고 다니세요? 아니다. 이건 파마약 냄새가 아니라 환자들한테서 나는 냄새인가?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의사라는 양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여기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걸 다행인 줄 알아. 아우, 형님. 냄새 나니까 그냥 꺼지세요. 저 의사예요, 의사. 감히 간병인 따위 일을 하는 형님한테 저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다고요. 냄새가 나니까 꺼져달라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는 동서를 보고 저는 제 속에 무언가가 화산이 폭발하듯 폭발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장이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가 병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에서 내가 왜 나가야 돼? 나가도 내 원수나 다름없는 동서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 형님, 정신 나가셨어요? 거짓말도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아무리 저를 이기고 싶다고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형님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거 보니까 10년 사이에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내 정신 멀쩡한데. 그리고 여기 병원장 우리 오빠 맞아. 동서 여기 병원장 얼굴 알지? 내 얼굴이랑 이상하리만큼 닮지 않았어? 내 성이 빈씨인데 병원장 성도 빈씨 아니야? 제 말에 동서는 퍼즐을 맞추기라도 하는 듯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성이 같은 건 우연일 수도 있죠. 제가 병원장님을 잘 알아서 병원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제가 확인해보고 형님 병원장님 동생 아니면 당장 우리 병원 그만두고 동서한테 소송도 걸어 취하해 주세요. 좋아. 동서야말로 내가 병원장 동생이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제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어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힘이 빠져버린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느라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병원장님 저예요. 최소라 교수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병원 간병인 중에 빈주희 씨라고 있는데 이분 병원장님 여동생 맞나요? 저한테 자기가 병원장님 여동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해서 병원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주희? 내 동생 맞는데? 왜? 최 교수 내 동생이랑 아는 사이였어? 아니면 지금 둘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면 내 동생이랑 당장 내 방으로 올라와. 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라서요. 저 일이 바빠서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서는 저희 오빠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병원장님이 형님 오빠일 수가 있어요? 형님한텐 쌍둥이 여동생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그것까지 동서한테 다 이야기해야 되나? 이 병원 병원장이 왜 내 친오빠인 건지 궁금하면 동서가 직접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 저는 동서의 물음에 답해주지 않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현관 밖까지 쫓아나왔습니다. 당신 일하는 병원장이 당신 오빠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 처제 말고 다른 형제가 또 있었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들 이야기 같은 건 안 하시던데? 도대체 그동안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숨길만 하니까 숨겼겠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오빠를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 아니, 아들로 생각 안 하려고 일부러 잊고 살고 계시는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앞에서 오빠 이야기 절대로 꺼내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러 잊고 살고 있다니. 형님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연 끊고 집에서 나가기라도 한 거야?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오빠였죠. 가난했던 저희 집은 저와 제 쌍둥이 여동생이 태어나고 난 후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큰아버지 집은 차고 넘치게 부유했는데 큰아버지에게는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던 게 큰 흠이었습니다. 네 아들 내가 키워줄 테니 나한테 입양 보내라. 쌍둥이 중 한 명 데려가자니 둘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럴 수가 없고 그렇다고 둘 다 데려가기엔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네 큰아들 내놔. 내가 네 아들 잘 키워줄게. 사방님, 그리고 동서, 내가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처럼 잘 키울 테니까 태광이 나한테 보내줘. 내가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게 해줄게. 너 비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서? 그것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젖먹이 쌍둥이들 생각해서라도 태광이 우리 집으로 보내. 태광이를 우리 집에 보내야 네 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쯤은 너도 알지 않냐? 좋은 부모란 자고로 자식들 안 굶기고 잘 키우는 게 좋은 부모인 거야. 돈은 많았지만 자식은 가질 수 없었던 큰아버지는 저희 오빠를 양아들로 입양했고 저희 집은 오빠를 큰아버지 집에 입양 보내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들은 오빠 가까이에서 지내면 오빠만 힘들어진다고 저희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오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오빠를 잊고 지우며 지냈습니다. 여동생과 저도 오빠의 존재를 알면서도 굳이 부모님에게 오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는데 제가 간병인으로 취직한 병원에서 우연히 오빠를 만났고 거의 50년 만에 보는 오빠였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제 오빠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 남편에게도 오빠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었는데 동서 때문에 모든 게 탄로나게 됐고 또 동서와의 통화를 하고 난 후 만남을 피해왔던 오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교수랑 너랑 무슨 사이야? 둘이 아는 사이 맞지? 최 교수가 그런 전화를 괜히 할 일은 없을 테고.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여자 제 동서예요. 동서긴 한데 가족은 아니고요. 자기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저와 제 남편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런 여자예요. 저는 오빠에게 동서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오빠는 당시 동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 교수가 환자랑 보호자들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갑질하고 막말해서 문제가 몇 번 생겼었거든. 근데 이번에도 아픈 환자한테 냄새가 난다느니 아파도 좀 씻으라느니 가난한 티 내지 말라느니 그런 소리를 해대서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은데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죠. 그 여자 병원에 가만히 두면 병원에 민폐만 끼칠 거예요. 병원을 위해서라도 얼른 쫓아내세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지금 병원 내 최 교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아마도 쫓겨나게 될 것 같다. 최 교수 징계위원회 열리면 내가 너한테도 연락해 주마. 결국 동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동서가 쫓겨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과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현수한테 전화 왔는데 재수 씨랑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 이혼했다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설마
동서가 병원에서 잘려서 이혼한 건 아니지? 현수가 전처랑 바람이 났나 봐. 재수 씨 모르게 전처랑 두 집 살림하고 있었고 애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대. 그걸 재수 씨한테 들키게 된 거고 뭐 합의하에 이혼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처한테 많이 혼났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으니 기회 달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시동생은 동서에게 소박을 놓고 동서 몰래 전처와 두 집 살림을 해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의사 동서와 이혼을 하고 전처와 정신적으로 다시 살림을 합친 후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남긴 재산은 모두 남편의 것이라며 남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줬죠. 어머니 재산 형이 다 상속받을 수 있게 처리할게. 내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못한 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됐다. 그 돈을 왜 내가 다 받아가냐? 형제인데 사이좋게 나눠야지. 나는 그거 다 받아가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눠줘. 형은 네가 이렇게 잘못 뉘우치고 반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편과 저는 시동생의 사과를 받아주고 시동생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 시동생이었기도 하고 남편도 저도 맞이로서 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 동서는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남편에게 소박맞고 이혼까지 당하게 됐는데 의사들 사이에 동서의 인성이 소문이 난 건지 동서가 취직할 수 있는 병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결국 동서는 작은 섬에 있는 의료원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연을 마무리 짓기 전 저희 오빠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좀 더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큰아버지 댁과 연락을 끊고 모습을 감춘 탓에 오빠는 그 어디에서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우연히 병원에서 저를 만나게 됐고 오빠는 저에게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도 오빠를 만나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부모님들도 오빠가 보고 싶었던 건지 결국엔 오빠를 만나 뵙고 오빠를 안고 후회 가득한 말들을 내뱉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너를 지켜냈어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태광아. 우리들은 너한테 부모 자격도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두 분 마음 이해합니다. 부모가 돼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무슨 심정으로 저를 큰아버지 댁에 보내셨는지 말이에요. 부모님들과 함께 산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텨냈어요. 저를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에게 들어보니 오빠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그리 진실된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너무나도 무뚝뚝하셨고 보수적이셔서 오빠를 큰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렸고 큰어머니는 오빠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죽을 때까지 오빠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친부모님들이 더욱더 그리웠고 가족들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 오빠는 부모님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떨어져 사는 동안 오빠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지금이라도 주고 싶다며 60 다 된 오빠를 아기 돌보듯 보고 있으시죠. 사실 매번 쌍둥이 동생에게 양보만 하며 살아온 저도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긴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오빠에게 양보하려고 합니다. 물론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도 없고요. 앞으로 저는 양보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